매일 만나도 반가워요. 그렇죠. 네. 매일 그리고 우리 사랑 방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서 그런지 네. 바람도 좀 시원하게 들어오고 말이죠. 사랑방을 엄선님하고 저 같이 꾸미는 것도 이제 한 2달 좀 됐거든요. 그렇죠. 네. 참 여러분이 손님으로 나오셔서 그 살아가는 솔직한 지난 얘기를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그 여러분 가운데 우리 엄선님은 어느 분이 기억에 좀 다 기억에 남겠지만 글쎄요, 그 저희 사랑방 손님으로 모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정말 귀중한 분만 모셨고요. 그런데 그 중에 참 나는요, 최민수 씨 있죠? 네. 최민수 씨가 기억납니다. 최민수 씨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요. 참 네.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손님이 귀한 분들인데 네. 평소에 안 하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네. 특히 최민수 씨도 좀 그랬어요. 네. 그 방송이 된 후에 참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런데요, 저는 그날 결혼 후에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최민수 씨 말이죠. 최민수 도대체 그 부인이 누구길래 그 억시고 줄기찬 남자를 그렇게 나긋나긋한 부드러운 남자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네. 부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마침 고맙게도 네. 그 최민수 씨 편이 방송이 된 후에 부인께서 저희 스태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 우리 저 애기 아빠가 참 못한 말이 다 있다. 보니까 내가 나가서 이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 발로 오셨어요. 그렇습니까? 어디 계세요? 아이고, 최민수 씨 부인 궁금하네. 강주은 씨 오늘 손님입니다. 네. 아이고 반가워요. 앉아요. 바로 이분이군요. 아. 네, 최민수 씨가 그렇게 자랑하는 분이 바로 네. 이분이 강주은 씨군요.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그때 그 남편 나오는 텔레비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처음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었어요. 네. 예, 왜냐면요 민수 씨가 그렇게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더구나 그 부분은 그러니까 민수 씨 어머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수 씨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퍼스널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 그 부분이기 개인만의 때문에요. 감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 많이 그렇게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세요. 더구나 텔레비 앞에서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랐었어요. 예. 자, 여러 사람이 놀랐는데 최민수 씨가 사랑방에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집의 부인조차도 이렇게 놀랐다고 그래요. 혹시 네. 전국에서 다 보셨지만 그날 최민수 씨의 모습을 사랑방에서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화면을 통해서 그때의 모습을 살짝 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강효실 여사님. 네. 기뻐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누님이 지금 모시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찾아뵙세요.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 다 계실 때. 근데 왜 둘째 누님 댁에 계시냐면 지금 합병증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치매증이 굉장히 위중하세요. 그래서 아예 기억을 못 하세요. 아유. 거의 그냥 눈하고 입만, 눈하고 이렇게 먹는 입만 움직이시지 다른 거는 전혀 손도 제가 가면은 다른 건 전혀 의식 못 하시는데 손만은 저한테 뻗어주세요. 알아보세요. 예, 말도 못 하시고 한데 요즘 또 병원에 계세요. 이 가래가 목에 있어서 음식을 못 삼키셔가지고 그런데 유성이를 안 켜드렸어요? 그럼요. 근데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슬프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고생이 많이 하셨던 분인데 감개무량이죠. 정말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개무량이죠, 이거는. 유성이가 태어났다. 아무것도 진짜 그렇게 못 느끼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윤복희 씨를 저희 작은 어머니라고 제가 이제 모시는데 그런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그런 말씀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좀 쉬게 하신다. 치게 하신다고. 직구죠 좀. 네. 참 지금 봐도 또 눈물이 나는데요. 부인 어땠어요? 부인 앞에서는 그렇게 강인하고 이런 남편이 그것도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요,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딸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임신 초 때는요, 제가 항상 딸같이, 딸 엄마 사이같이 항상 지냈었어요. 근데 저희 생각에 그때 민수 씨가 처음에 저한테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요,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느낌은 오빠가 울으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왜냐면 어머님이 그렇게 어머님 상태가 지금 이렇게 슬프게 우리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 참 어머님이 안 좋아하시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더구나 또 텔레비 앞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울었었기 때문에 그 울고 싶은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지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어머님이 항상 갖고 계셨던 한 소망이 이제 민수 씨가 행복한 가정을 갖고 또 이제 아기도 갖고 이제 이런 거를 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다 이제 현실도 되니까요. 어머님이 너무나도 마음 상태가 많이 피스가 생겼고요. 그런 평화가 생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놀랐었어요, 조금. 근데 그날 나와서요, 예. 이 최민수 씨가 그렇게 눈물만 흘린 게 아니고 프로그램 앞부분에서는 사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부인 자랑을 그날 얼마나 했는지 부인 자랑에 뭐 아이 유성인가요? 네. 그 아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부인 자랑하고 아들 자랑 막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팔 뭐라 그러는데? 예. 그 많이 듣긴 들었는데요. 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팔 뭐라 그랬는데요. 그다음에 팔 다음에 불 들어가거든요. 팔불, 출. 출. 이게 팔불출이라고. 예. 근데 그게 또 무슨 말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많이는 들었어요. 선생님 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어떻게 팔불출을? 네, 그 8번을 나갈 수 없는 그런 남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남자로서의 가치가 없다. 뭐 이런 거니까. 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너무 이렇게 집에 부인 자랑하고 때로는 바뀌어서 부인 남편 자랑하고 아기 자랑하고 그러면 좀 질투나잖아요. 네.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면 좀 괜히 밉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다 편집했었나 보죠. 왜냐면 그때 그렇게 막 자랑하는 거를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 자리에서. 편집도 아시네요, 이제. 그 우리말이 아직도 이렇게 뭐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뭐 우리가 영어가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듯이 이제 생활을 몇 년 한 거죠? 그럼 최민수 씨? 이제 한 3년 좀 넘었죠. 예. 근데 아직도 남편한테 못 알아듣는 말이 많은가요? 많아요.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예. 아직도 제가 계속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첫 1년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그 네. 말이 너무나도 잘 안 통하고요. 또 거기 위에다 문화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부부 생활들도 힘든데요. 뭐 민수 씨하고 저의 경우에는 또 거기다 문화도 다르고 사고 방식들도 다르고 또 말도 안 통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힘들었었어요. 예. 그래도 힘든 게 이제 조금씩 이 부부간에는 그게 다른 것보다 더 대화가 쉽게 될 텐데 강조은 씨 그리고 최민수 씨 부부가요. 엄선이면 저도 처음 보는 그림인데 어디 저 공개를 안 한 결혼식 날도 아니고 결혼식 전날 그 모습이 준비가 됐어요. 예, 아주 정말 고맙게도 가져오셨는데 그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전날이죠? 네. 결혼식 하기 전날. 네. 3일 전날이었어요. 3일 전날이었어요. 결혼식 때는 좀 많이 힘드니까요. 바쁘니까요. 사진 촬영하기가. 저 때 이미 뽀뽀했구나.
아유. 그림이 좀 멋있잖아요. 네. 잘 어울리네요. 근데 그날 되게 민수 씨가 어색했어요. 오히려 예, 저한테 뭐라 그랬었냐면, 이게 진짜라. 자기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니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른다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배우가 오히려 이 촬영이 더 어색하다 그랬어요. 예. 세상에. 왜냐면 이제는 연기가 아니니까요. 실제니까. 예. 아, 예. 예. 참 정말. 자, 생겼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요. 예.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는데 벌써 닮았나 봐요. 네. 닮은 것 같죠? 그죠? 예, 느낌이요. 춤췄구나. 아, 재밌었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멋진 장면이네요. 옛날 같아요. 옛날 kun정. 재밌게 찍었네요. 네. 아니, 그럼 두 분이 지난번에 같이 나오지 그랬어요? 이렇게. 저도 같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는데요. 네. 저번 때 민수 씨가 이제 여기 프로에 나왔었을 때요. 너무나도 제가 같이 안 나오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민수 씨가 혼자서 얘기를 하면 좀 거짓말도 살랑살랑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참. 결혼하고 또 좀 달라졌다, 최민수 씨가 결혼 전보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예. 이거 뭐 부인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부인이 좀 바꿔놓은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또 안 해요. 옛날에 제가 또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요. 민수 씨가 항상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변했다. 이제 변한 모습을 이제만 보고 있는데요. 그 변한 모습이 사실은 옛날서부터 갖고 있던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민수 씨한테 그 모습들을 다 끄집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민수 씨 감정을 꺼냈다. 예, 예, 강주현 씨가요. 네, 예. 어떻게 꺼냈다고 생각하세요? 그 어떻게 꺼낸 건요. 참 이제 같이 살면서요. 이제 민수 씨가 워낙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많이 그리워하신 사람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이에요. 사랑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사랑을 항상 받고 싶어하고 이제 막 그런 상태에 사실은 첫 1년 안에 저에게 굉장히 힘들게 우리가 같이 지냈었어요. 민수 씨가 굉장히 이제 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 저에게 힘들게 어느 순간들을 했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그래서 처음에는 민수 씨가 굉장히 저의 사랑을 이게 진짜 사랑인가? 진짜 내가 드디어 내 사랑을 찾았나? 라는 확인을 항상 하려고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괴롭혔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인내심으로 제가 잘 견뎌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이 더 강해졌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런 데 있잖아요. 한국 서울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사람도 서울서 나서 서울서 자라도 서울서 같이 자란 남자하고 결혼을 해도 일단은 그 신혼생활이라는 건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음식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집의 풍속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하나씩 베껴본다면 그 음식에 대해서 예. 말이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예, 어떻게? 처음에는요, 제가 요리책을 맨날 이렇게 읽었었어요. 예. 근데 그 전에는 맨 첫 사건이라 그럴까요? 예. 제가 처음에 이제 큰 마음을 먹고선 민수 씨 내일 아침에는 냉면을 만들 거예요. 냉면, 물냉면. 근데 여태까지는 제가 물냉면을 안 먹어봤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캐나다에서 물냉면 만드는 거를 몇 번 봤어요. 왜냐면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집에서 이제 그 뭐
어머니가 요리하는 거 이렇게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네. 공부만 신경을 썼기 예. 때문에. 근데 냉면을 만든다고 큰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때 육수를 끓여놨었어요. 예. 이제 팔팔 끓여나가지고 다음 아침에 그 지방을 다 건져내고 네. 이제 육수는 됐다. 차갑게만 하면 된다. 이제 국수만 잘 삶으면 되겠다. 네. 그리고 계란을 하나 잘 삶아놔가지고 싹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일단 동양식의 음식들은 구색에 다 맞춰주죠. 고기에는 고기만 좋으면 다 됐죠.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 이런 뭐 샌드위치를 막 팍팍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아니고 네. 항상 이쁘게. 네. 그래서 이쁘기만 하면 그게 다다. 이제 거기서 배부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냉면 국수를 이제 삶아가지고 이제 짜가지고 이제 거의 국물 안에다 집어넣고 네, 계란 하나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오이도 조금 썰어넣고 네. 그래서 딱 갖다 놓고 식초도 옆에다 놔야 되겠다. 네. 식초 엄마가 항상 식초를 옆에다 놓더라. 식초를 옆에다 놨어요. 그래서 오빠 아침 식사하세요. 다 끝났어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민수 씨가 그때 일어나고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민수 씨 입장에서는 여자고 그리고 또 아침에. 한국 여자잖아요. 암만 그 외국에서 자라왔더라도 어느 여자라도 음식 요리는 다 할 줄 아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었어요. 네. 당연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 막 기대해가지고 이제 냉면 먹으러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준이가 냉면도 만들 줄 알아? 그러면서 딱 이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 숟가락 이렇게 했어요. 한 젓가락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입에다 넣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냉면이. 안 넘어가요. 예. 그래서 근데 민수 씨가 딱 이렇게 하고선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를 잘못했을까? 얼마나 정성껏 했는데 그죠? 예, 굉장히 노력이 많이 네. 들어갔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 네. 그래서 이상하네. 내가 그대로 지금 아줌마들이 얘기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갔는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래서 민수 씨가 저를 쳐다보면서 준이 이거 먹어봤니? 그래요. 근데 딱 그 순간에 생각했던 게 왜 제가 그 맛을 안 먹어봤을까? 왜 그 생각이 안 들어왔었나? 네. 그래서 너무 제 자신이 바보스럽고 네. 너무 저희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제가 요리를 만들었는데 네. 먹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줄 수가 있나? 예, 그래서 너무 생각 없이 그거를 했었다고 생각을 했고 다음에 민수 씨가 먹어봤어 그래요. 그래서 안 먹어봤다는 대답이 이렇게 빨리 안 나왔어요. 너무나도 성의 없어 보일까 봐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빠 제가 안 먹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네. 민수 씨가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요 일어나서 마루를 걸어 나가더라고요. 얘기 없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근데 우리 마루에 유리 창문이 이렇게 한강이 보여요. 네. 근데 거기 창문 앞으로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창문까지 가가지고 예. 담배를 하나 팍팍 피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 그쪽에서 야 앞이 흐리다 그러더라고요. 앞이 흐리다. 냉면 하나 잘못했다고 앞이 흐리대요. 네, 앞이 흐리다고. 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죠. 어떻게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나도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못했고 물론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근데 네. 너무 심했었죠. 뭐 앞이 흐를 정도는 아니죠. 같이 이제 해가면 되는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담배 막 피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안하고 예. 네, 서럽지 않았어요? 그럴 때 굉장히 자기는 속상했었어요. 자기대로 하늘 보고 엄마 내가 왜 여기 엉뚱한 데 와갖고 이 냉면을 못 맹글어갖고 아이, 이 지점을 당해야 돼 엄마 하면서 엄마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보다가요. 그 저녁 준비가 네. 확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 준비. 그래서 네. 제가 저녁을 위해서 네. 오케이, 그러면 오빠를 위해서 저녁을 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요리책을 딱 열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갖고 있던 요리책들이 다 한글로 돼가지고요. 네. 천천히 하나하나를 읽어야 됐었어요. 시간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민수 씨 도와주는 동생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같이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해물파전을 만들어러 네. 제가 시장에 나가서 다 사왔어요. 네. 참 어려운 것도 골랐네. 그래서 쉬운 걸 고르지. 민수 씨가 해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날
주방에서 예. 뭐 밀가루가 사방에 그냥 막 그냥 엎어져 있고 예. 뭐 해물은 저쪽에 물에 담궈 있고 뭐 파는 이쪽에 있고 그냥 태풍이 이렇게 막 이렇게 댕긴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막 늘어나요. 민수 씨는 절대로 주방에 들어오지 말고 네. 제가 민수 씨 놀래게끔 네. 뭐 하나 맛있는 거 만들 거라고 예. 저녁에. 그래서 해물 파전을 이제 다 이제 섞어가지고 예. 하루 종일 준비한 거죠. 하루 종일 예. 이제 아침 이후서부터 그렇죠. 확실하게 만들려고. 예. 그래서 그 저녁에 오빠 이번에 저녁 잘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때 마루에 나와가지고 야 냄새가 좋다 그랬어요. 준이가 참 뭐를 맛있는 거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근데 딱 주방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제가 밥을 안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해물 파전이 왠지의 경우는 피자라면 됐잖아요. 네. 피자하고 그걸로 끝내죠. 콜라 마시면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밥에다 또 있어야지. 그건 한 반찬이고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해물 파전을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오빠를 찾아보면서 오빠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랬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빠가 그 순간에서 네. 기절했겠죠 마음속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희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문화에서 오는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네. 갈등이에요. 결코 뭐 소홀한 게 아닌데 그러면 늘 그렇게 오빠 이거 남은 거지만 오빠 그렇게 했어요 성의껏. 그랬는데 그 문화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오빠가 저렇게 나한테 서운하게 한마디씩 툭툭 뱉을 때 물론 처음에 참다가 한번 이렇게 대들어 본 적은 없나요? 말하자면 부부싸움. 예, 부부싸움이 참 많았어요. 아. 첫 1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1년 동안은? 예,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싸움하고 너무 다른 게요. 민수 씨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첫 싸움에는요, 막 이제 굉장히 눈빛이 강해졌나요? 맞아요. 그래서 무섭게 하려면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면 굉장히 무서워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뭐 때문에 의견이 안 맞거나 아니면 제가 뭐를 잘못했던 거나 그럼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서 굉장히 폼을 많이 잡았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일단은 남편이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그때는 민수 씨가 화가 좀 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든 한국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저에게는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말 같이 들렸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에 민수 씨가 막 얘기하길래 중국말이 들으니까 제가 당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오빠 그게 뭔데요? 그래서 제가 오빠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자기 약 올리는지 알고 저를 보면서 뭔데요? 그럼 제가 그 순간에서 뭔데요가 what이라는 그 질문인데 What 영어로 what. what이라는 질문인데 그게 뭔데라는 질문인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받아들이기에는. 있을까? 그럼요. 잘못한 거 없죠. 예, 저희 생각에는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좁게 생각했었나 보죠. 그때 그래서 제가 그게 뭐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서 제가 오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를 끝까지 약을 약을 올리는 줄 올리는구나. 알았구나. 이 사람이 끝까지 나를 약 올리는구나. 그래서 화가 더 막 나는 거예요, 민수 씨가.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왜 화가 났을까? 예. 다음만 더 물어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참으면서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그냥 예 알아듣는 척하고 네 그리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요번에는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부부 싸움을 기대가 막 됐었어요. 예. 제가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다음에는 이럴지는 않을 거다. 다음에는 제가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사전을 하나 가지고선 종이하고 연필을 갖고 있으면 이제 오빠가 뭐를 얘기하면 제가 그거를 써가지고 그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었던가를 사전에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부부 싸움이 만약에 나오면 제가 이제 준비가 단단하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부부 싸움 될 때가 왔어요. 네. 근데 민수 씨가 그래서 민수 씨가 그날은 진짜 분위기를 딱 만들었어요. 네. 이제 담배 또 피가면서 이제
그날은 촛불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이제 거기 앞에서 이제 막 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힘든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아, 오빠 잠깐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또 갑자기 거의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를 쳐다보면서 얘가 또 뭐를 하는가. 그래서 제가 방에 뛰어나가가지고 네. 제가 사전하고 노트하고 펜하고 갖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갖고 들어와서 방에 딱 앉아서 민수 씨를 찾아보면서 오케이 오빠 이제 말씀하세요. 그까지요. 그래서 그래. 오빠가 그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했는지 몰랐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연필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이제 막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쓰기 시작하니까 오빠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오빠, 저번 때 우리 싸웠을 때 있죠? 제가 오빠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해서 제가 요번에 오빠 얘기하는 거 다 써가지고 이제 사전을 이제 보면 제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때 손에다 머리를 이렇게 대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막 그랬어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된다고. 싸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막 이렇게 말 안 통하고 이럴 때 주위에 있는 부부들한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좀 물어보고 그랬어요. 한국 부부들한테. 예, 제가 이제 살아가면 이제 1년 후에요. 이제 제가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일단은 첫 1년은 민수 씨 해라. 예. 그래서 이 해 안에는 제가 모든 거를 다 민수 씨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은 저희 아니고 민수 씨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1년 안에는 참겠다. 네. 끝까지. 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1년 후에는 네.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동안에는 시장도 많이 댕겨보고 혼자서 이제 한국에 대한 그 생활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저희 나름대로 한국에 대해서 많이 배우겠다. 네.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대화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네. 아연이 그러세요? 뭐 그렇게 아 그건 너무 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는 생활들을 들어보니까요. 민수 씨가 저를 이제 처음서부터 제가 너무나도 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저를 이제 좀 키우는 것 같이 굉장히 보수적인 쪽으로 어느 보수적인 한국 여자보다 더 보수적인 면으로 굉장히 힘들게 네. 이게 막 시험을 줬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1년 다음에 예. 제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아 오빠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다른 주부들하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빠 얼굴 표정수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누구하고 얘기를 했길래 준이가 이제 좀 뭔가 좀 아는구나. 그래서 혼자서 막 낄낄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나야 되는 부분을 그 부분을 예. 오히려 웃으면서. 막 웃더라고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3년 후에 되니까요. 이제는 완전히 싹. 네. 아주 참 잘했어요. 그래갖고 저번에도 예. 이 토크쇼 나서 막 땀을 질질 흘리고 더워하길래 예. 그 웃두리 좀 벗으라고 그랬어요. 예. 와이사스 바람에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예. 안 돼요. 집에 가서요. 우리 부인한테 야단 맞거든요. 예. 근데 3년 동안에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그 남편이 이 부인한테 그렇게 모든 걸 말을 잘 듣게 됐나? 그 이제 부인 교과서로 좀 들어가요. 어떻게 했길래? 근데 네. 또 제가 또 얘기를 잘못했을까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는 교육이 아니었고요. 제가 교육 뭐 시킨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너무나도 이제 1년 동안 이제 저희만은 이제 고생을 했고 이제 민수 씨도 그거를 제가 노력한 거를 너무나도 잘 봤어요. 인정해주고요. 인정하고요. 네. 그래서 자기도 당연히 막 굉장히 강하게 가다가 막 분위기 막 잡고 그리고 폼도 굉장히 많이 잡다가 이제 그거 다 잘라내버리고 네. 자기가 그대로 자기 모습을 원래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있게. 완전히 이제 쉴 수 있게끔 네. 자기가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결혼하면 왜 신혼부부가 한 1년쯤 서로 말하자면 이렇게 티격태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요 한참 그래야 돼요. 한참. 네. 보통 같은 문화권에서 산 그런 선남선녀가 만나도 그런데 거의 외국인이다시피 하게 외국에서 그 자란 문화와 우리 문화의 다른 때론 좀 보수적인 듯한 그런 아빠와의 그 갭이나 이 갈등이 어려웠을 텐데 그걸 참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네요. 근데 그런 면에서 멋진 아빠하고 멋진 엄마인데 그러니까 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전부 시집 보낸 장가 보낸 아들 딸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근데 최민수 씨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에서 그런 영화 나왔었어요. 네. 그 아기 보고 뭐 이러는 거. 그걸 보면은 집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로 지금 아이한테 할까 하는 걸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면을 함께 보시죠. 영화 미스터 맘마인가 그 중에서 한 장면입니다. 똑같이 하네요. 아, 그래요? 지금 아기가 얼마 됐죠? 지금 아기가 5개월이에요. 유성이가요? 유성이가. 5개월. 예. 유승이 아빠 얘기로는 아기가 자기만 쳐다본다며요. 자기 얘기 다 알아듣고. 그러니까요. 제가 나와야 되는 거다고요. 그런 부분들. 아니, 그때 나와서 그랬어요. 아빠를 탁 보면 벌써 알고 태어나서 울지도 않았다며요. 예, 태어나서 진짜 그건 진짜예요. 이건 부부가 같이 거짓말하는 그 우리 비디오 카메라에다가 예. 녹화했어요. 예. 아기 나온 예. 때요. 아유. 네. 결혼전인데도 저렇게 했는데 진짜로 결혼해갖고 진짜 내 아이를 갖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저렇게 애기한테 저럽니까? 예, 참 우스운데요. 민수 씨는 사실은 그 텔레비에 나오는 모습하고 실물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 때 뭐 모래시계 볼 때 박태수 씨 볼 때 뭐 민수 씨 볼 때 다 그 성격이 그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도 반대예요. 그리고 물론 그런 조그만 점들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미스터 마마 볼 때는요.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 애기한테 행동이. 예 네. 그래서 애기가 진짜 자기를 많이 봐요. 민수 씨를 많이 쳐다보면서 많이 웃고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민수 씨는 항상 유성이 봐라 나만 쳐다보는 거 좀 봐라 그러면 아 오빠 볼 때 신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애기를 위해서 참 많이 민수 씨도 많이 노력을 하고요. 네. 예, 좀 그러세요. 좀 저보다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알뜰하시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요 여성스럽고 더 네. 저보다요. 네. 그리고 좀 거꾸로 돼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남성적인 그런 게 있고요. 민수 씨가 더 좀 요래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오빠 치마 저고리 입으면 딱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 집에 나갔다가 집에 오면 그렇게 그 모든 걸 보면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한다며 이게 내 집이야 뭐 이런. 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정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끼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없애버리면 어떨까? 없어지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굉장히 되게 행복하니까. 두려워하세요. 네.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네. 그래서 가끔 막 자기가 편안해질 때 있죠. 예. 그때 막 두려워지는 거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집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집 공사를 이쁘게 해놨어요. 네. 제가. 네. 그래서 민수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같이 도와줬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제가 했어요. 근데 집 공사를 이제 네.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쁘게 이제 안정스럽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일단 민수 씨가 복잡한 바깥의 생활에서 이제 막 일에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와서 아 이제 내가 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오면 항상 그러세요. 야 이제 소파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이거 내 집 맞아? 진짜 이게 내 집이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내 와이프 맞아?
유성이가 내 아들 맞아?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 혼자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해나 봐요. 너무 행복하니까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항상 조금만 두려운 면들이 있어요. 남편이 스타고 알려지고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죠. 모든 연예인 부인들이 느끼는 공통점일 텐데. 예, 근데요, 불편보다가요, 제가 참 재밌어요. 옆에서 참 다른 생활이에요. 제가 암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진짜 못 배우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인생 안에, 그러니까 민수 씨 생활 안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마운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결혼했을 때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 아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뭐 의사 되려는 공부를 했었고, 근데 이제 시집 가가지고 공부도 이제 졸업만 하고 이제 끝내버리고 의사도 못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운 게 아니라고 제가 너무나도 느끼는 게 언제 제가 이런 생활 안에서 이런 진짜 도전한 만큼의 생활을 언제 갖게 되고 언제 제가 이런 공부를 어느 책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저희 자신이 많이 지혜롭게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저희 자신이 얼만큼 강한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민수 씨에게 고맙고요. 저에게 커다란 저희 자신도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느꼈고 너무나도 고마워요. 따님을 마음 시집 보내신 걸로 아는데. 네, 그러면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야말로 최민수 씨는 천사를 잡았네요. 두 말, 세 말 할 거 없이 이 살아있는 천사를 일평생 같이 할 그 남자. 정말 행복한 남자네요. 저는 오늘 말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집 처마 밑에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이 오늘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최민수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강주은 씨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마워요. 아이고.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